뭐예요? 이걸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저, 저 저는 그냥 배달만. 이거 받고 나가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막기 위해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간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높은 빌딩 27층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그 사무실에서 60대 한도영 회장은 아들이 보내온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윤세린. 29세, 명문대 졸업, 외국계 회사 과장, 우아한 미소, 단정한 옷차림,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영 회장의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 도영은 아들 민재와 세린을 만났습니다. 세린은 90도로 인사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며 식사 내내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재 오빠가 항상 회장님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정말 존경한다고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트럭을 몰며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대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도영은 그 문장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달 기사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라메종. 도영은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 때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윤세린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도영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버지, 세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윤세린입니다. 세린은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은 가지런히 배 앞에 모아져 있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는 무릎까지 내려왔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하나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옅었습니다. 도영은 그녀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정리되어 있었고 매니큐어는 투명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세린은 메뉴판을 받으며 미소 지었지만 웨이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선은 메뉴판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린은 포크를 우아하게 들었고 음식을 조금씩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았고 말할 때는 입안을 완전히 비운 후에만 말했습니다. 냅킨을 무릎에 올려놓고 물을 마실 때는 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회장님, 민재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트럭 기사부터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부모님께 그런 모습 배우고 싶어요. 세리는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고 민재가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민재를 바라볼 때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썹이 부드럽게 내려갔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도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웨이터가 물을 따르러 왔을 때였습니다. 젊은 남자 웨이터였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세린의 잔에 물을 채웠습니다. 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세린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웨이터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채우고 가려 할 때 세린은 신용카드를 테이블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계산이요. 카드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살짝 튕겼습니다. 웨이터는 잠깐 멈칫했다가 카드를 집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소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세린과 이야기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영은 30년 동안 사람을 보며 살았습니다. 수천 명을 고용하고 평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에게는 충분한 신호였습니다. 사람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 앞에서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웨이터, 배달기사, 청소하는 분, 그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 진짜 인성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세린 씨 괜찮으시죠? 좋은 사람 같구나.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린 씨가 아버지 뵙고 정말 좋아했어요. 도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가고 택시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30년 전부터 생각이 복잡할 때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도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에 달린 조명이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밖의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미소, 적절한 대답, 흠없는 태도. 하지만 카드를 던지듯 놓던 그 손의 움직임, 웨이터를 쳐다보지도 않던 그 시선. 도영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경영서, 역사책, 인문학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였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도영은 25살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날랐고 밤에는 트럭을 몰았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살았고
하루 두 끼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 소장이 그에게 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느려? 다른 놈들은 벌써 3번 날랐는데 너는 2번밖에 못 날았어?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시멘트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자루가 무거워서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책, 배운 것도 없는 놈이 뭘 알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주변 인부들이 웃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킥킥거렸습니다. 도영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자루를 날랐습니다.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에 돌아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이불 한 채, 형광등 하나. 창문은 없었습니다. 도영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가락이 부르텄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대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나는 언젠가 사람을 쓰게 되면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겠다. 도영은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키우며 현장 직원을 존중했습니다. 배달 기사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했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명절 선물을 챙겼고 경비원에게 먼저 웃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약혼녀는 웨이터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죽이 거칠고 오래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신원조사 말고 다른 방법을 쓰겠네. 어떤 방법이신지요? 직접 확인하겠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내가. 도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27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사람들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하루만 배달 기사로 일해볼까 하네.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30년 전에도 해봤네. 지금도 할 수 있어. 도영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6월 5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다. 탐문으로 알 수 없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만 보인다. 도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달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세린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것입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도영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0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흰머리가 검은 머리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정장만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옷을 꺼냈습니다. 낡은 빨간색 배달 점퍼와 검은색 운동복 바지. 30년 전 트럭 기사 시절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창고에 보관해뒀던 것을 어제 꺼내왔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점퍼는 발에 있었고 팔꿈치 부분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바지는 무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회장 한도영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60대 배달 기사만 보였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낡은 반모 헬멧이었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졌습니다. 완벽하네. 도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새벽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편의점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고 청소차가 지나갔습니다. 도영은 한중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운 반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간판 글씨가 발에 있었고 유리문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형님,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도영의 옛 친구였습니다. 30년 전 트럭을 함께 몰던 동료였습니다. 정말 하시게요? 하루만 부탁하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사장은 배달 가방을 건넸습니다. 빨간색 보온 가방이었습니다. 크고 무거웠습니다. 도영은 가방을 메었습니다. 어깨에 끈이 파고들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뒤에 있어요. 도영은 뒤쪽으로 갔습니다. 낡은 배달 오토바이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 박스가 달려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한쪽만 켜졌습니다. 도영은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덜컹거리며 켜졌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오토바이였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장이 주문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짜장면 2개, 탕수육 1개요. 주소는? 도영은 주소를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2403호. 윤세린의 집이었습니다. 형님? 들으세요? 들었네. 주소 아세요? 아네. 도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 같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도영은 박스를 오토바이 뒤에 실었습니다.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5분 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30층짜리 타워가 3개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새벽 하늘을 반사했습니다. 정문으로 가려는데 경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배달은 지하 주차장 입구로 가세요. 정문은 배달 금지예요. 알겠습니다. 도영은 좁은 통로로 돌아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였습니다. 경사로를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찾았습니다. 배달 전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이 없었고 바닥에 스티로폼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2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도영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헬멧 안에서 숨소리가 울렸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곧 세린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모를 것입니다. 그저 배달 기사일 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24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영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답게 복도가 넓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2403호를 찾았습니다. 회색 현관문이었습니다. 문패에 윤세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윤세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이었고 허리에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화장은 하지 않은 맨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놓고 가. 말이 짧았습니다.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도영은 현관 앞에 음식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14,000원입니다. 도영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약간 낮췄습니다. 헬멧 때문에 목소리가 달라 들렸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옆에 놓인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갈색 가죽에 금색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돈이 도영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한 장은 구두 위에 걸쳤고 한 장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거스름 돈은 커피나 사 먹어. 세리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60대의 몸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1장, 2장. 손이 떨렸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똑똑.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영은 벽에 기댔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굴욕.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도영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봤던 완벽한 미소, 오늘 본 차가운 눈빛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회장 앞이었습니다. 오늘은 배달 기사 앞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영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로 걸어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 도영은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 손으로 펼쳤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었습니다. 도영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도영은 행운 반점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방 뒤편 작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보리차였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장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집이에요. 어디? 아크로비스타 2403호요. 도영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또였습니다. 이번엔 짬뽕하고 군만두예요.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겠네. 형님, 제가 다른 기사 부를까요? 그 집은 괜찮네. 도영은 배달 가방을 다시 메었습니다. 20분 후 다시 24층이었습니다. 같은 복도, 같은 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 중인 것 같았습니다.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었고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주문하신 지 20분 됐습니다. 정상 배달 시간입니다. 도영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대꾸해.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 처먹고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도영은 침묵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달 가방 끈을 꽉 잡았습니다. 세린은 음식 박스를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짬뽕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국물이 왜 이래? 다 쏟아졌잖아. 도영은 출발 전에 포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왔습니다. 포장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세린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다시 가져와. 지금 당장. 손님, 음식은 정상입니다. 닥쳐.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돈 내는 손님이야. 다시 가져오라고. 도영은 음식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 도영은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트럭을 몰며 밤을 새우던 날들, 하역장에서 욕을 먹던 순간들,
그때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도영은 그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키우며 현장 직원을 존중했습니다. 배달 기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청소하는 분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민재의 연인은 달랐습니다. 오후 2시 세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 집 원래 유명해요. 안 가셔도 돼요. 괜찮네. 가겠네. 도영은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24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리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민재 오빠. 나 집에서 쉬는 중이야. 그녀는 도영을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현관이 아니라 안으로. 도영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하얀 소파, 대리석 테이블, 큰 TV. 아니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따 저녁 때 봐. 세리는 전화를 끊고 짜장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 이거 짜장면 맞아? 네. 맛없는데? 환불해줘. 손님 드셨습니다. 한 입 먹은 게 먹은 거야? 세린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 지금 장사 이따위로 해? 그녀는 그릇을 들어 도영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들고 사장한테 가서 환불 받아와. 아니면 내 돈으로 물어내든가. 도영은 그릇을 받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턴 좀 빨리 와. 늙은이가 굼뜨기까지 하면 어떡해?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배달 기사와 마주쳤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저씨, 2403호 다녀오세요? 응. 조심하세요. 그 집 진짜 악질이에요. 청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어제 1시간 동안 복도에 세워놨어요. 국물 온도가 미지근하다고요. 다시 데워오라고 했는데 가게 사정상 안 된다니까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했죠. 근데 진심이 안 느껴진대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달비가 3,000원인데 1시간을 서 있었어요. 시급으로 치면 마이너스죠. 근데 어쩌겠어요? 평점 테러 당하면 일 못하니까. 청년은 한숨을 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 아들이 저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도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24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층, 한층, 23층, 22층, 21층,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5층, 14층, 13층,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층, 4층, 3층, 마침내 1층에 도착했습니다. 도영은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영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0대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붉어진 눈.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 전 청년도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청년. 도영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네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또 2403호였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짬뽕과 만두. 또 2403호였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제가. 괜찮네. 마지막이라 생각하겠네. 도영은 배달 가방을 메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24층에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복도였습니다. 익숙한 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이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오빠.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심심했어. 그녀는 도영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도영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응, 음식 안 먹었어. 입맛이 없어서. 세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내일 봐. 사랑해. 그녀는 짬뽕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미지근해. 지금 끓여서 왔습니다. 내가 느끼기엔 미지근하거든. 세린이 도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님 말씀이 맞습니까? 내 말이 맞아?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귀머거리야? 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 그게 사과야? 세리는 짬뽕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테이블에 조금 흘렀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세린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못 들었어? 무릎 꿇으라고. 도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내 가게에 올릴까? 불친절한 배달 기사라고. 그럼 너네 가게 망하는 거 알지? 도영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뼈가 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성의 없게. 다시.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자존심은. 다시 해.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꺼져.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세린이 말했습니다. 아, 네. 다음엔 딴 사람 보내. 늙은이 보기 싫으니까.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배달 기사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2403호 다녀오셨어요? 응. 무릎 꿇으셨죠? 도영은 그를 보았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꿇었어요. 국물이 짜다고. 남자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죠. 애들 학원비 내야 하고. 그 집이에요. 근처 배달 기사들 사이에선 유명해요. 근데 돈은 잘 쓰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시키니까. 그래서 다들 참아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따질 수 있겠어요? 평점 하나면 일 못하는데. 도영은 그의 구부러진 어깨를 보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남자는 오토바이에 올라 떠났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세린 씨랑 같이 집에 갈게요. 괜찮으시죠? 도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오너라. 감사합니다. 세린 씨가 아버지 뵙고 싶어 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민재는 모릅니다. 세린의 진짜 얼굴을.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녀가 약자에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회는 그런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도영은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행운 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달복을 벗었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영은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0대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이마,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 전 청년도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청년. 도영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세린이 바닥에 던진 돈.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 그는 그 돈을 펼쳤습니다. 다림질하듯 조심스럽게.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증거. 도영은 지갑에 그 돈을 넣었습니다. 내일 저녁 세린이 집에 옵니다. 그때 보여줄 것입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무릎 꿇던 그 순간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회장 한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어제의 굴욕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행운 반점으로 갔습니다.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0시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고 기름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고맙네. 어제 도움받았네. 아니에요. 근데 형님, 괜찮으세요? 어제 힘드셨을 텐데. 괜찮네. 도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이 보리차를 따라줬습니다. 형님, 그 집 말인데요. 2403호? 네. 사실 저희 가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처 식당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킨집, 피자집, 분식집,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배달 기사들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음식에 트집 잡고, 늦었다고 화내고, 평점 테러하고, 경찰에 신고는 안 했나? 못해요. 증거가 없거든요. CCTV도 집 안에는 없고, 그리고 설사 신고해도 뭐 처벌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참는 게 속편해요.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저도 30년 넘게 장사했지만 요즘 같은 세상 처음이에요.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도영은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배달 기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어제 복도에서 만났던 20대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 주문 들어왔어요? 아, 잠깐만요. 청년은 도영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어제 됐죠? 2403호에서. 그랬지. 아직도 그 집 배달하세요? 아니, 어제가 마지막이었네. 청년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집은 진짜 말로 표현 못해요. 옆에 있던 40대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2403호요? 저도 알아요. 작년에 한 번 갔었는데 진짜 최악이었어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탕수육 소스를 따로 달라고 했대요. 근데 주문서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가 분명히 말했다고. 결국 다시 가게로 갔다가 소스만 따로 담아서 갔어요. 왕복 30분 걸렸어요. 배달비는 3,000원이었고 아저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점 1점 줬어요. 배달 기사 태도 불량이라고.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짬뽕이 짜다고. 근데 제가 요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게에서 만든 거 가져다 준 건데. 그래도 제 잘못이래요. 도영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왜 계속 배달하십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그 집이 하루에 3~4번씩 시켜요. 한 달이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가게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인 거죠.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평점 시스템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점으로 먹고 사니까. 한두 번 나쁜 평점 받으면 일감이 줄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면 꿇고 욕 먹으라면 먹고. 도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그게 맞는 겁니까? 청년이 도영을 보았습니다. 맞지 않죠. 근데 어쩌겠어요? 세상이 그런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려줘서.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는 왜 그 집 배달하셨어요? 확인하려고. 뭐요? 사람의 진짜 얼굴을. 도영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영은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에서 기다리겠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세린 씨랑 같이 갈게요. 도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도영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식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은색 수저, 꽃병에 꽂힌 백합. 도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세린이 바닥에 던진 그 돈이었습니다. 도영은 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돈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윤세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세린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비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코트,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어제 배달 기사에게 무릎을 꿇게 한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서 오게. 도영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이거 작은 정성입니다. 세린이 선물을 건넸습니다. 고급 양주였습니다. 5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고맙네. 민재 오빠한테 많이 배웠어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세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과찬이네.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죠?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을 보았습니다. 세린 씨, 평소에 어떻게 지내나? 회사 다니고 집에서 쉬고요. 평범하게 지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나? 최선을 다해 대하려고 노력해요. 세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저보다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은 더 잘 대해드리려고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린은 완벽했습니다. 젓가락질도 우아했습니다. 대화도 적절했습니다. 민재를 대하는 태도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어제를 기억했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보던 눈빛, 바닥에 던진 돈, 무릎 꿇으라던 목소리.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재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도영과 세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돈이요? 어떤 돈인지 물었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린은 돈을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제 배달 온 기사에게 자네가 던진 돈이네. 세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 기사가 나였네. 세린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영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자네 집에 5번 갔네. 매번 모욕을 당했네. 반말, 욕설, 바닥에 던진 돈. 도영은 세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세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 제가 몰랐어요. 회장님이신 줄. 도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회장이 아니었으면 괜찮았나?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나?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달 기사니까? 나이 많으니까? 나보다 약해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는 그만하게. 도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네는 민재 앞에서 완벽하네. 나한테도 완벽했네. 하지만 배달 기사한테는 달랐네. 세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를 대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네. 자네의 진짜는 어제 봤네. 회장님, 기회를 주세요. 달라지겠습니다. 자네가 달라질 사람이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지.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민재에게 직접 말하게. 회장님, 제발. 그때 주방에서 민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재는 세린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구겨진 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민재야. 아버지가 어제 배달 기사로 일했다. 네. 세린 씨 집에 5번 갔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세린 씨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과 달랐다. 도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말을 했다. 돈을 바닥에 던졌다. 나이 많다고 조롱했다. 세린 씨, 민재가 세린을 보았습니다. 세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도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게 했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릎을요? 그래. 미지근한 짬뽕 때문에.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뿐이 아니었다. 다른 배달 기사들도 똑같이 당했다고 하더구나. 도영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는 자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지켜줬으면 한다. 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특히 자네보다 약한 사람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린이 일어났습니다. 민재 오빠 미안해. 나 정말. 세린 씨.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게 했다고요? 우리 아버지를?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괜찮았어요? 세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영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네. 자네가 함부로 대한 모든 사람에게 사과해야지. 세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린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도영은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녀는 내 앞에서 완벽했으니까.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세린 씨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민재야. 도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기억해라.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 어떤지가 아니라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떤지를 봐야 한다. 네. 상사한테 잘하는 건 쉽다. 하지만 부하에게, 배달 기사에게, 청소하는 분께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진짜 인성이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무릎까지 꿇으셨는데. 도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견딜만 했다. 30년 전엔 더 심한 것도 당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왜 미안해하니? 도영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오늘 결정도 옳았어.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인데.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시작되는 거다. 너는 오늘 그녀의 진짜 얼굴을 봤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 도영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향기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민재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라. 마음이 조금 편해질 거다. 민재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달 기사분들한테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세린 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도영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좋은 마음이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그냥 뭔가 하고 싶어요. 도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회사에서 배달 기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프로그램이요? 그래. 장학금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내가 담당해봐. 민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제가 해도 될까요? 넌 우리 회사 부장이잖니. 당연히 할 수 있지. 민재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꼭 의미 있는 일 만들겠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준비해봐. 밤이 깊었습니다. 민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영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민재가 옳은 선택을 했다. 힘든 선택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눈이 멀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보는 순간 용기 있게 결단해야 한다. 민재는 그 용기를 보여줬다. 도영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배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좁은 골목을 달리고 높은 계단을 오르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존중받는 세상. 그것이 도영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영의 회사, 한빛물류 본사 로비가 달라졌습니다. 벽면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장 존중 원칙 마이너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아래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며 그 액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배달 기사로 일한 이야기, 모욕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막은 이야기.
직원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배달 기사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에게 먼저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영은 1층 로비에서 배달 기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혹시, 회장님, 그 배달 기사였습니다. 세린의 아파트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시네요. 2403호에서 기억하시는군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저도 그 집 때문에. 남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집이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주문이 없더라고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네. 한빛물류 배달 기사 자녀 장학금이요. 덕분에 대학 등록금 걱정 덜었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남자는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도영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현장 존중 원칙 위반이 한 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영업이팀 김 과장입니다. 협력사 직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징계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과장급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칙은 원칙입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민재는 한 달 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현장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민재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배달, 청소, 경비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요. 도영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모두가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야. 네. 많이 성장했구나. 민재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 일 이후로 괜찮은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세린 씨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래.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영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며칠 후 행운 반점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식사 한번 하시죠. 도영은 그 중식당을 찾았습니다. 30년 전 친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네. 형님 덕분에 저희 가게도 유명해졌어요. 무슨 소리인가? 회장님이 배달 기사로 일했다는 소문 났잖아요. 손님들이 구경 온다니까요. 사장은 웃었습니다. 근데 형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아들 결혼 상대 확인하려고. 결과는 어땠어요? 막았네. 잘하셨어요. 그 2403호 정말 악질이었으니까. 사장은 짜장면을 내왔습니다. 형님, 저도 요즘 달라졌어요. 배달 기사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좋은 일이네. 형님 보고 배웠어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두 사람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30년 전처럼 1년 후였습니다. 한빛물류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를 받았습니다. 현장 존중 원칙은 다른 기업들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재는 사내 복지 담당 임원이 되었습니다. 배달기사, 청소직원,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윤세리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행운반점은 여전히 장사를 했습니다. 벽에 사진이 걸렸습니다. 도영이 배달복을 입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영.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1층 로비의 액자를 보았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 그것은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옷을 입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치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도영은 1층 로비에서 젊은 배달 기사를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추운데 조심해서 다니세요. 네. 회장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청년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도영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인사 하나, 감사 한마디, 존중하는 눈빛.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도영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배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좁은 골목을 달리고 높은 계단을 오르고 추운 날씨를 견디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그것이 도영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인사, 하나의 감사. 그렇게 세상은 변해갔습니다.